제가 이 운이라는 거를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오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운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그 다음에 성공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성공하게 달려가는 것보다 위에 있는 사람 직접 내가 만나보는 거죠. 16년간 돈을 공부하고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종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네. 김작가 TV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렇죠. 제가 역 게스트. 네. 맞아요. 원래 제가 진행자. 초대해가지고 네. 오늘 여기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널을 흡수하신 건가요? 저한테 파실 건가요? 자, 우선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김 작가를 초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드디어 네. 제가 간절히 원했던 네. 김 작가의 첫 책은 아니지만 네. 첫 책 같은 옛날 책, 아니다, 옛날 책 같은 첫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책 제목은 우선은 이 럭키입니다. 럭키. 네, 럭키예요. 노력의 아이콘이었던 김 작가가 네. 럭키라는 책을 썼다. 네. 운과 관련된 책이죠. 네, 운과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단순한 또 운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에너지, 그 우주의,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이런 운은 아니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운을 만날 수 있고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낮게 성공할 수 있는지. 역시. 네.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다 읽으셨어요? 당연하죠. 네, 역시. 당연하죠. 이틀 정도 걸렸는데. 네. 읽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거는 저는 그거였어요. 그 방법론을 담았다. 네, 네, 두리뭉실하지 않다. 제가 또 두리뭉실한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두리뭉실한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서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영업팀 친구들한테도 네. 꼭 다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이미 역시 주문을 해놓은. 13년 지기. 그렇죠. 네. 전에 책은 안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꼭 네. 저희 영업사원들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으로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김작가 TV에서 이제 전업투자자 김종봉님을 이렇게 진행자로 모신 이유가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잘 평가할 수 있는 작가라는 직업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성공도 어느 정도 했으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정말 중요한 건데 김 작가를 이제 좀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바깥에서 좋게 봐주시는 분은 김 작가가 뭔가 좀 잘하고 있구나. 뭐 역량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모습을 맞아요. 봤던 네. 사람이 그럼요. 이 책을 보는 네. 게 의미 있고 오늘 영상을 찍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딴 조건은 잘 모르겠지만 네. 우선은 김 작가를 되게 오래 봤었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인연이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김 작가가 진짜 무에서도 아니죠. 저는 솔직히 항상 늘 김 작가한테 마이너스 인생이라 했었는데 마이너스에서 대출 받은 적 없습니다. 그렇죠. 외모적으로 대출이 있었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정말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네. 봤었고 그 과정 중에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동업을 하자 했던 것도 김 작가 최초였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제 주변에서는 가장 노력의 아이콘으로, 그러니까 이 노력의 아이콘이라는 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그렇죠. 특별한 뭐 외적으로나 아니면 말적으로나 그쵸. 뭐 가진 걸로나 뭐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 점차 자신의 시간을 써가면서 여기까지 온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진심이 담긴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김도윤 작가가 쓴 첫 번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윤이 책은 여태까지 늘 그랬었잖아. 네,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 혹은 본인이 존경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썼는데 본인의 얘기 없어서 늘 서운했다고 네. 한 7년 내도록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제가 언제 쓸 거냐 계속 물어봤는데 올해 이제 그 책이 나와서 네. 저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뛰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에서 뛰어온 게 아니라 이제 뭐 기차를 타고 그렇죠. 빠르게 달려왔죠. 네, 빠르게 진짜 달려와서 도윤이를 인터뷰하려고 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책을 왜 집필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여태까지 계속 안 쓰다가 네. 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아마 김종봉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남들과 좀 특이한 짓을 하나 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서울에 이제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30살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우리가 우리가. 늦게 사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서울에 왔으니까 뭔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주로 많이 하는 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학위, 석사, 박사 아니면 뭐 그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또 고급 자격증, 뭐 면허증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성공 가도록 하려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사회의 방법인데 저는 이미 일반적인 걸 달리기에는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늦었으니까 나만의 성공 추월차선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했어요. 1차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일단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항상 이제 공통지지만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김종봉님한테는 어떻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나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항상 거의 비슷한 대답으로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처음에는 체면치레 대한민국에서 겸손의 말 그런 말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욕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중복되니까 이거 여기 이 말 이면에 뭔가 있겠구나. 근데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술을 먹고 왔네. 기사님 혹시 좀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운이 없었죠. 인생이 잘 안 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70의 나이에 명퇴를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제가 클 때 늘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이 잘 안 풀렸다. 운이 없었다. 뭔가 약간 바깥 세상에 좀 탓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한쪽은 운 덕분에 한쪽은 운 때문에 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거에 대한 좀 뭔가 비밀을 좀 밝혀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운이 없었다. 내가 운만 있었어도 이런 과거를 조금 탓하는 그리고 자기 과거에 뭔가 후회가 있는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걸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책을 다 봤으니까 사실 이 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뭔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하자면 운은 뭐가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운의 7가지 법칙은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이 7가지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인터뷰는 3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정확하게는 11년 근데 쉽게 이야기해서 10년이라 말씀드린 거고 1000명 정도를 인터뷰했고 이제 이분들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운을 이 사람들이 겸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종봉 님도 인정하실지 안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최소한 1%는 있어요. 그렇지. 나도 그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늘 저한테 있어서의 운도 내가 그 시기에 돈이 없었고 또 어린 시절에 좀 가난했잖아요. 그 시기에 돈이 없어.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좀 빨리 벌려고 노력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운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경을 본인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신 분들은 운 덕분에 운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운 때문에 운 탓을 하잖아요. 근데 김종봉님은 그 당시 실패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 다가올 운들을 잡을 수 있는 좀 준비가 마인드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이 내가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는 직업에 있으니까 사람 엄청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 자수성가했던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발자취가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7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특화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복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이어리를 쓰고 일기를 쓰면서 복귀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정말로 내가 뭐 복권에 당첨이 안 돼서 운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되게 잔류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성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그 우선순위가 혹시 어떻게 두셨어요?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필요한 사람과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누굴 만나는 게 더 먼저일까요? 당장은 내가 하루를, 그다음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연히 의미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요식업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럼 당장 나에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의미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요식업에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내 주변에는
딱 나만 한 사람들이 그렇지. 주로 있어요. 그렇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보다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성공하신 분이 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인들 대부분 네. 그렇지, 진짜로. 근데 그게 인생 살면서 뭐 성공 외적으로는 뭐꼭 내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근데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어쨌든 성공이 유일하면 내가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윗세상을 모르니까. 윗세상이 어떻게 해서 여기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로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처음에 여기 있었을 거죠. 이 가는 길을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이제 유튜브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장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겪거든요. 그럼 저는 딱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분들 쓰면 다들 너무 좋다고. 그렇지, 나도 물어봤으니까. 네.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쉬운 일이야. 왜냐하면 저는 그 고민들을 옛날에 다 했거든. 해봤으니까. 시행착오 다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분들이 시행착오 겪을 시간을 다 없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 의미 있고 저는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세르파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르파가 뭐냐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죠. 거기에 등정하신 분들은 각국의 최고의 등반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신 분들이 있죠. 해외에서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조차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그 팀하고만 맞아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 고산지대에 최적화된 세르파라는 부족들과 같이 올라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쪽 고산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몸이 다 최적화가 돼 있거든. 그 최고의 전문가조차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는 그런 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우리 인생은 사실 에베레스트보다 더 가파르고 더 춥고 더 시리죠. 올라갈 땐 저는 성공하는 사람, 내가 어떤 분야에 성공해서 포괄적으로 뭐 너무 범위 넓게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나한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을 무조건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와중에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사람도 적절히 만나줘야 된다. 그럼 성공한 사람이라는 게 있고 필요한 네. 사람이라는 게 있으면 그쵸. 이 둘을 적절히 내가 그쵸. 내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만나 나가는 게 그쵸. 엄청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뭐 1조, 뭐 1000억 대의 이제 창업가를 만나서 뭐 그것도 의미 있지만 그분들만 계속 만나면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허공에 있는 거야. 아, 그렇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 사람들이 공감이 필요한 안 건데. 되니까 단계별로 만나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하겠네. 시기적으로 좀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오케이. 우리가 시대가 주는 운이라는 단어를 네. 이제 좀 책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그쵸.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시대가 주는 운을 좀 잘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그쵸. 우리 성공한 사람들 딱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운이 좋았던 거야. 김 작가한테도. 그렇죠. 하필 유튜브가 좋았고 저도 운이 하필 좋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았고. 운이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네. 앞에 과거에 뭔가 준비됐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김 작가가 이야기하는 운은 내가 준비를 했던 거고 그 과정이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나보셨을 네.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짚는 게 하나는 준비, 두 번째는 실행력인데 요걸 두 개 사례로 들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이제 화장품 회사 이제 CEO 분 중에 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마스크팩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팔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 엄청 많이 팔렸죠. 그래서 첫 번째. 화장품 회사 주가들도 엄청 치고 올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안 돼요. 못 내지. 여러 가지 중국의 제재나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보다 노력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그 중국의 한류 열풍이 불기 전부터 마스크나 화장품 관련된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한류 열풍이 불었죠. 그때 빠르게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뛰어든 사람이 그거를 선점해서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판 거죠. 그때 운이 들어왔을 때. 다만 준비했고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은 거죠. 근데 운이 사라졌죠. 중국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도 힘들면서 그리고 많이 꺾였죠. 그리고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2018년 10월 29일에 첫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2019년 말까지 구독자가 한 7만 명? 그러니까 1년 1개월에서 7만 명이면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말하기 되게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 대한 기반을 닦았죠. 근데 2020년에 제가 이제 재테크 영상을 뭐 한두 개 좀 더 올려봤는데 좀 조회수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거예요.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주식이 자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 자산의 한 30%가 날라간 거예요. 저 당연히 고통스럽잖아요. 누구라도 그렇듯이.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진짜 고통스럽게 이분들은 과연 뭘 찾을까? 그럼 주식 투자, 재테크 콘텐츠를 찾겠구나. 그래서 그때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이라든가 뭐 3프로의 김동환 프로님, 그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슈퍼개미 김정환님 분들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 원래 김종봉님과 제가 첫 촬영을 한번 외부에서 스튜디오에서 했었는데 제가 외부 스튜디오 촬영을 1년 정도 넘게 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장비 풀고 챙기고 세팅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첫 촬영 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나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포에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오피스텔 월세가 200인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자를 또 도우야 되잖아요. 그때 3명까지 늘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였지 이거. 네, 제가 버는 것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빨리 뛰어들었죠. 빨리 안 뛰어들면 이게 파도가 왔잖아. 내가 지금 파도가 오는 거 보고 있고 이제 곧 나한테 오는데 그때 우물쭈물 할까 말까 아니야 좀 위험한데 나중에 파도 좀 지나가고 할까 하면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그때 최대한 제 모든 걸 뛰어들었고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2020년에만 구독자가 52만 명.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00%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준비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0살 때부터 저는 40살 때까지 10년 동안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이 준비 인터뷰라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1년 동안 유튜브가 잘 되진 않았지만 유튜브 기획 촬영 편집을 이제 경험한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주식이라는 그 바람이 파도가 불어왔을 때 뛰어들어서 저는 제 유튜브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작년보다 더 잘해요. 왜냐면 작년 동안 했는데 그렇지. 올해 작년보다 못할 리가 없잖아. 근데 작년만큼 성장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의 재테크 모든 채널은 거의 모든 작년보다 성장한 채널은 없습니다. 왜? 작년에 운이 좋았거든. 주식이라는 재테크라는 유튜브에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준비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 된 채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모든 분야에서 좀 공감이 가는 이유가 주식 트레이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거의 한 뭐 20년 전부터 대부분 가치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인정을 받고 훨씬 더 큰 수익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쵸.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지난 한 2년 동안 예전에는 거래 대금이 100억, 뭐 하루에 200억만 터져도 진짜 시장의 큰 테마의 대장주였어요. 그런데 자산이 아무리 커도 그 200억 안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은 거래량, 거래 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작년부터 거래 대금 1,000억, 뭐 5,000억 기본이고, 뭐 1,000억은 진짜 무수히 많이 나왔고, 1조짜리도 막 나오니까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국에서 이제 좀 잘하시는 탑 트레이너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작년에 대부분 지난 한 7, 8년 동안 번 돈이 작년에 1년보다 번 돈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작년이 그렇게 좋았던 장이에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좋았던. 시대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고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큰 금액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작년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전에 실력이 없었다면 그게 없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책이 공감이 가는 게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잘 담겨 있고 그리고 김 작가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7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7가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첫 번째 장이죠.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지만 시기별로 필요한 사람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시기별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아까 잠깐 대답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직장인으로 쉬운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사원 대리급이 이제 나랑 좀 비슷한 뭐 그 정도라고 보면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사원 대리 과장, 그 다음에 위에는 뭐 팀장, 차장, 부장 정도가 있을 거고 또 그 위에는 임원으로 친다면 이제 사원 대리 이제 이런 과장급의 실무진 분들을 많이 의미 있게 만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 차장, 부장 이런 분들도 왜냐면 중간 관리자잖아요. 나도 언젠가 중간 관리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율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윗선 이제 임원분 아니면 뭐 대표님 이분들 이 세 단계 정도로 나눈다면 어쨌든 내가 뭐 쇼핑몰 창업하든 뭐 유튜브를 하든 다 비슷하겠죠. 내가 유튜브 이제 시작하는데 막 이제 구독자 2, 3만밖에 안 되지만 치고 올라가는 채널도 있잖아요. 나도 구독자 2만 있는데 비슷한 구독자인데 되게 빨리 올라가는 채널이 있어요. 그럼 나보다 뭔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채널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한 3, 40만 이런 채널도 만나는 게 의미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정도 되는 채널. 왜냐하면 각자가 하고 있는 고민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0명이면 30만, 50만, 100만이 있다면 이 시점마다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 시점마다의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번씩 만나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꼭 무조건 그래도 만나야 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한 사람. 제일 끝단에 있는 사람. 네. 그거 한 번을 만나는 거는 내 삶에 엄청난 여파를 주죠.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방향에 대한 그쵸. 거를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가 지금 2만인데 네. 동일한 내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보고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쵸. 왜 이 사람이 빨리 가는지 그게 지금 내가 당장 내일 그러니까, 해야 될 내일 해야 거거든. 되는 거니까 김 작가 그걸 되게 잘해요. 벤치마킹 진짜 넘버원이에요. 아 이런 전략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20년 뒤에 될 사람만 보면 내가 당장 내일 해야 될 거를 몰라. 그렇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저도 항상 저랑 비슷한 구독자층을 이제 가지신 분들과 항상 스터디 같은 것들도 있고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벤치마킹하고 정말 제가 못 만나는 분들은 뭐 영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좀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봐서 저도 1대1 대면 상담을 많이 하니까 네. 만나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고 사람을 대하는 게 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CS 못해서 쇼핑몰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장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서 직장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좀 좋은 조언이 있나요? 일단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사실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메리츠에서는 존니 대표님 다 일일이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무료로 이야기를 다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휴대폰만 계속 손만 클릭만 하면 유튜브라는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 강좌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 게 진짜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역량도 없고 관심도 너무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그 영상으로서 꽤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영상으로 그분을 10시간 만나서 10시간 또 공부했어요. 그냥 그분을 실제 만나서 1시간 한 게 그 10시간만큼 이야기를 들을 수는 절대 없는 거니까 그런 거 하는 축이랑 두 번째는 저는 책을 보는 것도 너무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이 럭키 책을 김종목님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아무리 지금 뭐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해도 이 책보다 잘 정리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은 제가 몇 년을 고민해서 계속 다듬고 해서 낸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걸 내가 말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우리 눈앞에 늘 앞에 있어서 15,000원밖에 안 하고 16,000원밖에 안 해서 되게 저렴하게 보여서 하찮게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랑 1시간 동안 그다음에 그 책 한 권을 사서 딱 가질 수 있는 기회 딱 2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2개밖에 없다면 실제로 뭐 인증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인증도 한번 하고 근데 확실히 더 많이 배우는 거는 그 사람 책 한 권 보는 거. 책 같은 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이제 성공한 투자 자문사의 대표님도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향이셨어요. 그분이 늘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하면 세상이 알아주겠지. 라고 이제 또 특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이 마우스로 이 모니터 앞에만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렇게 있으면 내가 바깥에 안 나가는데. 근데 그분이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한 명 만나고 그다음에 2명 만나고 다음한테 내가 밥이라도 사고 뭐라도 하니까 점차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이 투자라는 것도 사실 나 혼자만의 그 시각에 갇힌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스터디도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인사이트도 듣고 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전업 투자자를 이제 졸업하시고 투자 자문사까지 창업하셨거든요. 그런 분 이야기처럼 이 성공이라는 게 사실
내 힘만으로 저는 할 수 없다 생각해요. 내가 뿌려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책을 낸다거나 유튜브 영상 올린다거나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생의 성공은 이 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는 저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인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뭐 만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연습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그게 정말 너무 힘들다면 다른 대체제, 영상이든 책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받는 사람과의 스트레스도 네. 너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또 목표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 게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이 직장생활 인간관계 힘들다 해서 그 인간관계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관련 부서랑 같이 너 혼자 일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면 거기서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스킬을 쌓아야죠. 뭐 사람을 만나는 연습을 계속 해보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 관련된 책을 본다거나 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좀 의미 있다. 오케이. 네. 역시 노력의 아이콘이라서 네. 노력으로 그거를 무마시켜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제가 오케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영상이 제 책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게 이 증인인 김종복님이 있어서 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거는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은 좀 재능이 있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교인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사실 서울에 와보니까 진짜 집안이 금수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신 분도 있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노력을 하면 저는 뭐 누가 만들어준 네트워크도 없으니까 다 내가 일일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뭐 외롭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이 운이라는 거를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오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운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그 다음에 성공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성공하게 달려가는 것보다 위에 있는 사람 직접 내가 만나보는 거죠. 내가 네트워크가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하나씩 하다가 저는 점차 잘 올랐다 생각하거든요. 종복님은 저희 그 과거 밑을 아니까 저는 그런 것들 잘 쌓아서 노력하면 재능이 없는 사람도 올라갈 수 있다 진짜.